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헌법학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정독했는지 의심스러운 김제동이 헌법 전문가같이 행세하고 절대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동보다 지적으로 낫다고 자부하시는 분이 마찬가지의 모습 보인다면 어이없을 수밖에 없죠. 대통령 책임제, 내각 책임제, 이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중고등학교 시절 배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주장을 하려면 이 정도 기초로는 부족합니다. 이에 대해선 헌법학이나 정치 시스템 개론, 하다못해 행정학 개론 같은 분야에 대해 기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본적 지식과 눈, 손가락, 기본적 두뇌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이 없는 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얼기설기 엮어서 말하면 궤변밖에 안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 기본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를 간신히 면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괜찮은 글을 쓰시던 분이 이런 기본이 결여된 상태로 내각제가 성경적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하는 걸 보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스스로를 김제동과 동급으로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 부산대 김행범 교수님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전문가분들이 일제히 입을 닫고 있으니 할 수 없이 기본이 없다는 말을 간신히 면할 수준이 제가 입을 열어야 하는 게 괴롭습니다. 내각 책임제 역사에 대해선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죠. 이보다 더 급히 언급할 것들이 있으니 말이죠. 일단 한국의 현행 헌법이 순수 대통령 책임제, 대통령 중심제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많이 들어간 대통령 중심제로 순수 대통령 중심제와 거리가 멉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와 비교하면 대통령 중심제적 성격이 많이 희석된 상태입니다. 프랑스는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도 사실 완전한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이원 집정부제입니다. 그런데도 거기보다도 대통령 중심제적 성격이 희석돼 있어요. 그렇다고 대통령 중심제보다 내각 책임제에 많이 가깝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많이 어정쩡합니다. 문제는 내각 책임제에서 의회 혹은 국회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제거한 채로 헌법에 첨가했다는 점입니다. 현행 헌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고 미국의 경우 연방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의 경우 연방 하원의원이라도 시위 도중 폴리스 라인을 넘으면 수갑을 채워 체포합니다. 저항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그만 견제 장치들이 합해져서 나름 위력을 발휘하는 법인데 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법 조문적인 것 외에도 이런 점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왜 한국에서 내각 책임제가 안 되냐고 한마디로 말해보라면 내각 책임제도 아니고 내각 책임제적 성격이 좀 보태져 있는 수준에서 내각 책임제의 폐해를 지금 정도로 경험하는데 이 상태에서 내각 책임제로 가면 망하자는 이야기냐라고 답할 겁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의 경우를 말씀드리죠. 여기서 영주권이나 난민 신청하는 경우 많은 경우 연방 하원의원의 추천장을 첨부합니다.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건 승인에 있어 기준에 달하는지 않는지 모호한 상황에서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승인 거부 사유가 분명하면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승인 거부 사유가 분명할 때에는 연방 하원의원의 추천장 외에 승인 거부 사유를 뒤집을 다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자폐아가 있는 경우 주정부의 의료비, 교육청 특수교육비 부담을 사유로 영주권 승인을 거부를 했다가 번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애당초 영주권 승인 거부를 하려면 그 전에 취업비자를 거부했어야 했다는 게 번복 사유였습니다. 취업비자를 승인하고 5년이 지난 시점에 애가 아파서 주정부 지역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되므로 영주권 승인이 안 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였죠. 참고로 취업비자를 받으면 그 자녀는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와 동일한 의료 교육 혜택을 받습니다. 취업비자 받고 5년간 캐나다의 삶에 뿌리를 내렸는데 5년이 지나 영주권 심사에서 이를 문제 삼아서 가족을 캐나다에서 내모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영주권 승인 거부를 번복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유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방 하원의원의 추천장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수준의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으면
연방 하원의원의 추천장은 그냥 무시됩니다. 영주권 신청에 연방 하원의원 추천장이 무시되는 경우 본 적 있습니다. 그때 좀 놀랐습니다. 한국 같으면 일개 공무원이 연방 하원의원을 무시했다고 엄청난 갈굼을 당했을 일입니다. 이런 경우 캐나다에서 그 의원이 한국 국회의원식에 갑질을 했다간 차기 선거 포기하고 정계를 떠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껄핏하면 국회의원의 초법적 특권층적 갑질이 기사화되는 나라에서 내각 책임제를 하자고요? 문화적 결함을 제도적 결함으로 포장하는 자들 때문에 서른밥을 배척하고 오물을 먹게 되는 상황이 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 집중도가 떨어지므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